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와운앤 파트너 강정원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이제 화장품 말씀을 드렸고 그간 이제 시장이 좀 추락하면서 시장엔 테마주가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주도주를 상실하다 보니까 테마 쪽으로 수급이 좀 가는 모양새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실적이 좋다, 장사 잘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기대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먼저 보고 그다음에 AI 한번 살피고 그리고 엔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강정원 멘토부터 먼저 화장품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 일본에서 화장품을 30년 동안 강세를 보였던 프랑스 랑콤이라든가 샤넬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일본에서의 강세는 사실 10년간 6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가격 효과라든가 또 K-팝의 휴강 효과가 일본에서의 화장품 매출이 대폭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기가 안 좋으면서 LG생활공예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이런 대형주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서 중소형주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리스트릭 효과가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분기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2분기에도 중소형, 특히 이제 OEM, ODM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동남아라든가 유럽, 중동 이쪽의 매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지금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신생 베른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 기업이 없기 때문에 OEM, ODM 생산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실적이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색조 화장품 전문 업체인 CNC 인터내셔널이라든가 OEM 기업 코스맥스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 외 종목들도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레라든가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도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이 좀 감소했습니다만 유럽이라든가 중동 이런 그 아프리카 쪽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에서도 사실 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지분을 좀 축소를 하는 대신에 물론 최근에는 늘고 있습니다만 중소형 종목들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이런 업종들로 지분을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난해 전체 수출 비중도 10조가 넘었습니다.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베트남, 미국, 이런 대만, 일본 같은 이런 그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예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주 대표적인 업종인 CNC 인터넷이라든가 실리콘2 같은 이런 그 화장품 역직구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의 깜짝 반등은 아니고 화장품주는 하반기에도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좀 종목을 좁혀본다면 어떤 게 더 눈여겨 보이십니까? 일단은 대형주 좀 저가적인 매매 전략을 취한다면 아모레퍼시픽 지금 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 중소형주의 공격적인 좀 전략을 추구한다면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인 CNC 인터라든가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갖는다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에는 아모레퍼시픽 괜찮아 보이고 CNC 엔터나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 중에는 화장품에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화진 멘토도 화장품 좀 얘기를 해보죠. 이제 오늘의 이슈는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 초년병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더라도 그때만 해도 뭐 해외 출장 갔다 오거나 막 그러면 명품 화장품이라 그래서 뭐 랑콤이다 뭐다 이제 사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보면 이제 뭐 프랑스 화장품, 유럽 쪽 화장품 아니면 일본 것 조금 사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진짜 우리도 이제 프랑스 화장품 그렇게 선호 안 하는 것 같고 일본도 역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화장품주들 투자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일본도 이게 30년 만에 이제 프랑스 화장품이 이제 한국 화장품에 뺏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만의 이제 그 흥행뿐만 아니라 사실 K-엔터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전년도부터 이미 일본의 뭐 트와이스나 이 관련된 K-엔터가 이제 특히 드라마와 같은 것도 일본에서 시장에서 크게 흥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K-뷰티까지 어느 정도 전파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중소형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반기 때 꾸준하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 그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인 성장성 모멘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대형 화장품단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번 2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변화하는 모습이 좀 보였다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 쪽에 물론 비중이 35%, 38% 대한 비중이 워낙 이제 많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작년에 이미 이니스프리나 라네즈와 같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철수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2분기 때 이 중국 쪽의 비중들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북미 쪽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매출 차이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서서히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대형 화장품단에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이런 강한 수급의 여파가 좀 생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3분기 때도 아마 중국 쪽에 대한 부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북미 쪽이나 동남아나 이런 일본에 대한 성장성이 자체가 오히려 대형 화장품 쪽에서는 더 마진이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중저가형에 더불어서 이런 고가에 있는 뭐 설화수와 같은 브랜드 자체가 이런 북미 시장과 일본 동남아 쪽까지 포함해서 유럽 시장까지 아마 이런 성장성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대형 화장품들이 탈중국화에 성공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중소형 화장품과 이런 ODM 업체들보다는 대형 화장품단의 이런 오히려 이제 그동안 낙폭 과대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주가에 대한 이런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진 멘토도 지금 말씀하신 게 중소형보다는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평가 절하가 돼 있는 상태인 아모레 퍼시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혹시 화장품 하반기에 매매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략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I 얘기해 보죠. 오늘 저희가 AI를 다시 한번 꺼내는 이유는 카카오 쪽에서 또 한 번 이 AI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지금 하반기에 AI가 적용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뭐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뭐 그런저런 얘기가 나왔고요. 카카오 측에서도 카카오톡과 연계된 서비스들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AI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두 분께 투자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강정원 멘토가 먼저 하시죠. 네, 이차전지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사실 그 외국인들이 이차전지 소재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전체적인 매도의 비중에서 이차전지 쪽에서 다양한 업종으로 지금 매수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특히 이제 AI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이런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AI 솔루션 기업들 식기세라든가 셀바스 네네. AI, 오픈롤 이런 종목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실제로 한국 그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가 4월 말에서 지금 현재까지 약 8%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뉴욕 증시도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이 좀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AI 산업의 밸류 체인이 선명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AI 모델을 개발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선 크게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장에 이번 달 24일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 AI 모델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마찬가지 연내 생성형 AI인 Q까지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연내 KO GPT를 선보일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검색 사업이 국내 한정으로 더 정확한 결과를 얻는 데엔 아무래도 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AI 사업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색 알고리즘과 AI와의 결합을 통해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긴축에 대한 마무리 국면에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기된다면 소프트웨어 업종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도 주가가 바닥 국면을 통해서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AI 그 솔루션 기업들 외에 대형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 종목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만 놓고 본다면 둘 중에 우리 강정원 멘토는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네이버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화진 멘토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죠. 이 AI와 관련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밑단에 또 작은 종목들 AI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 흐름으로 보면 사실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더 움직이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빙이 있고 구글은 이제 바드가 있듯이 그만큼 이런 검색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AI 관련 이제 업체들을 하나둘씩 이제 하나씩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이제 쇼핑몰을 이제 카테고리에 넣었듯이 이런 바드를 통한 향후의 신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어느 정도 계속 이제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 검색 플랫폼에 대한 MS 자체도 구글이 이제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네이버나 이런 카카오에 대한 이게 저 MS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AI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신사업과 아니면 네이버 쇼핑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하나둘씩 이제 확장성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좀 올라온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알체라나 뭐 오브젠이나 이 관련된 AI 관련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흥행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솔투스와 같이 이제 챗 GPT나 이 관련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내놓은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장주는 일단 네이버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가 X가 24일 날 나오고 난 이후부터 이런 시장 흐름들이 이런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런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채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관련 종목들이 크게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네. 물론 삼성전자가 솔투스가 있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는 뭐 SK그룹과의 관련된 이슈가 있는 만큼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가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 대기업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이런 회사들 자체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물론 일단은 두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웹툰 서비스를 가지고 네. 있고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일단 네이버가 하이퍼클럽을 먼저 선보이는 만큼 일단은 시장을 먼저 선점한다는 게 일단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검색 플랫폼 자체가 결국에는 옛날도 마찬가지였지만 먼저 선점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MS를 더 빨리 가져가는 어떤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네이버가 훨씬 좀 좋았듯이 아마 네. 3, 4분기에도 네이버가 훨씬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선점 효과가 좀 있을 거다. 먼저 내놓는 네이버가 조금 더 두 개만 비교한다라고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엔터주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엔터주 얘기하는 거는 뭐 뉴진스가 새로 내놓은 2집이 또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K-팝이 요즘 뭐 대세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SM도 그렇고 뭐 하이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강정원 멘토부터 하시죠. 네, 일단은 오늘 촉발된 그 뉴진스의 빌보드 201위에 진입을 한 효과가 오늘 아이브의 강세 모습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에 촉발된 거는 SM의 실적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2분기 매출액이 시장 컨센서스를 14% 상회를 하면서 일단 최근에 조정 패턴의 모습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고 이 부분 때문에 SM이라든가 JYP 뭐 YG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네.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이브는 투자권 때문에 약 10% 이상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먼저 하락을 했는데 뉴진스 성과를 나오면서 오늘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그 K-팝은 사실 외지의 땅을 두 발로 닳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차트 성적이 해외에서의 화제와 인기도에서 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그 K-팝의 효과, 뭐 10년간 두 번의 구조적 성장을 거쳤는데요. 첫 번째는 그 동방신기와 빅뱅 이런 그 엔터 그 기업 연예 그 그룹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코로나 때는 전반적으로 BTS의 효과라면 이번에는 뭐 뉴진스라든가 이런 그 미국과의 합작을 통해서 현지 아이들도 세 번째로 구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하이브라든가 JYP 뭐 당장에는 2,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타 기획사들이 따라잡기 쉽지 않은 네네. 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탑픽 종목은 하이브와 JYP를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픽은 하이브와 JYP다 이렇게 설명 주셨습니다. 이화진 멘토에게도 엔터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아티스트의 이제 컴백이나 이제 새로운 신인 그룹의 이제 데뷔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네. 그만큼 사실 SM이 최근에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던 이유는 그동안 사실 NCT나 아니면 에스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오래전에 이제 데뷔했던 친구들이고 사실 새로운 이제 신인 아티스트 같은 경우
2020년 이후에는 아무도 없었다가 이번 3분기에 라이즈가 이제 드디어 이제 컴백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나 JYP에 있는 실제 있는 그 가수들보다는 조금은 사실 어느 정도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즈나 이제 NCT 그룹들이 서서히 이제 복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완성적인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게 하이브가 어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런 리스크 차원에서도 하이브가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SM 라이브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 SM이 최근에 이제 북미에 있는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면서 북미 시장을 과연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존에 있던 다른 JYP나 하이브보다 성장성이 하반기에 오히려 주목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때는 어느 정도 회사 내부적인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시끄럽긴 했었지만은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레이블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SM 3.0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성장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그동안 올라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SM에 대한 주목도도 어느 정도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줄줄이 나오는 그룹들의 새로운 레이블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SM이 좀 나을 것 같다. 총공세가 이루어질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오늘 엔터주들 흐름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강정원 멘토 오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전기차 타이어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뽑아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하이퍼클로버 X 본격 출시 예정. 앞서 저희가 AI 다뤘는데 네이버로 오늘 유망주로 아예 가져오셨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죠. 그러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부터 투자 포인트 확인합니다. 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타이어 전문 기업이고요. 이닝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운임 효과라든가 또 원재료의 하락 이런 영향을 좀 보여줬고 특히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 쪽 또 한국의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해소 이런 부분들이 업계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파업이라든가 이 화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계의 생산량 확대의 수혜를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라든가 유럽, 현대차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의 그 타이어가 사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는 상당히 고인치의 타이어를 소요되기 때문에 이 고부가 제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역시 전기차 타이어 신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타이어는 보통 이제 3만 킬로에서 5만 킬로가 교체 주기인데 교체 주기 타이어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 지금 주가도 저평가인 모습, 최근에 주가 모멘텀도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금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되는 자리여서 오늘 추천주로 들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하의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목표가 45,000원에 손절가 35,000원 제시 받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이워진 멘토가 가져오신 네이버 투자 포인트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앞서 뭐 얘기하신 게 있으니까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들을 만한 거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제가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최근에 뭐 신세계도 있고 사실 쿠팡도 최근에 쿠팡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내 친선 경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맨시티에도 250억에 대한 자금을 줬습니다. 그 이유가 쿠팡에 대한 멤버십에 대한 그런 활약이 돋보이는 건데 최근에 5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카카오는 아직 이런 멤버십을 추가를 하지 않았고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이런 관련된 유저들을 계속 꾸준히 유입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 추후에 이런 하이퍼클로버 X가 출시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의 이런 AI에 대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런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구독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실적이 더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충분히 이제 검색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사실 메타나 이제 알파벳도 최근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광고 회사들이 일반 기업들이 광고에 대한 지출을 꾸준히 이제 늘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네이버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검색 플랫폼 광고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또 선호할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결국에는 이런 선점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네이버 멤버십에 대한 이 역할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계열사나 이런 자회사와 있는 관계에 있는 시너지가 좀 본격화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모멘텀이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사우디 네옴시티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이번 달에 뭐 수조 원대에 대한 뭐 수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디지털 혁신 사업에 대한 이 사우디에 대한 수주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이버가 오히려 카카오보다 훨씬 더 좋은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I와 관련된 거 말고 또 8월 달에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 본계약 뭐 이런 것까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네이버의 목표가랑 손절가, 네, 목표가는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 20만 원 제시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두 분간 여기서 마무리 짓죠. 강정환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